범죄론적 프로그래밍 2025년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좀 히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공부가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채널 레벨에서 작년에 한번 열었고요. 작년에 열었다가 기본 랭귀지 설명하다가 한 네다섯 번 하나 때려쳤고요. 설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애시당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수학적인 배경을 쌓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어떤 함수형 프로그램에 쓰이는 어떤 범주론들을 익히는 게 적어도 이제 CS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솔직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를 열면 한 주 안에 다 도망간다라고 확신 있게 그 관찰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필요한 이제 수학적인 배경들을 수술해서 어떤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 전제하고 스터디를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제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 삽질들을 거치면서 모종의 이제 결론을 좀 내린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CS 계통으로 지금 이제 수학이랑 섞고자 하시는 분들도 배경 지식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렉처라는 게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렉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레퍼런스만 고정을 할 거예요. 레퍼런스는 그럼 뭘로 고정을 하겠다는 거냐? 레퍼런스는 이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스터디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매주 이 책을 진도를 나갈 건데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챕터씩 그냥 좀 크게 크게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좀 읽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GPT 같은 것도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GPT 같은 거 잘 써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는지 본인들 입맛대로 읽으시면 이거는 적어도 CS 사이드에서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참석자들 각자한테 뭐를 요구하겠냐면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매주 이 스타일은 어떻게 하긴 저 책 다 있으시죠? 아니 없으시면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렉처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그거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 그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책에 대해서 각자가 챕터를 정해오고 읽어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트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사실 이제 그냥 디스코드에다가 좀 읽어보고 좀 이랬다. 이 정도 선이면 어떤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대화하는 선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도는 읽으신 거에 준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춰지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선에서 제가 일단 원하는 거는 그냥 매주 그냥 한 챕터씩을 좀 크게 크게 그냥 읽어 나가는 거가 제가 원하는 이 시간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마 전날 그냥 적당히 그냥 필요하면 GPT 검색하셔가지고 쓰셔가지고 그냥 잘 분리시면 대충 그냥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일단 읽자가 일단은 1차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안이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일단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할 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렉처할 생각 없어요. 불가능하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 오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소외들을 나누면서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괜찮나요? 기본적으로 다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사이드에서 카테고리 티어리가 적어도 함수형 프로그램 포함해가지고 요긴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배경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니즈들을 느끼시는 가운데 수학에 대해서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일단은 레퍼런스를 저걸로 해가지고 나가면 적어도 원하시는 목적이 어느 정도는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별 코멘트는 없으신가요? 읽어 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렉처하지 않을 거예요. 별 불만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혁선님 괜찮으세요? 아, 지금 책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 네, 예전에
봤던 거라기보다는 제목은 봤었던, 많이 되게 봤었던 책이네요. 그리고 내용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적어도. 언어적인 것들은 네. 이제 적당히 그냥 GPT 쓰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편하게 쭉쭉 읽으실 수 있는 그 약간 느낌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성실하긴 해야겠지만, 근데 뭐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자, 근데 그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인데요. 그 저 책은 정말로 말 그대로 CS 친화적으로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책만 가지고는 사실 수학자들이 보는 사이드에서 저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피드백을 드릴지 피드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괜찮죠? 오히려 이제 약간 CS적인 것들은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적인 거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스킬적인 것들이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노트를 만들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노트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건데요. 이거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그냥 쓱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하면서 보셨을 텐데, 그, 오늘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다주다게. 그래서 이 강론들을 다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구조적으로 큰 그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쪽으로 간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냐면, 사실 이제 그냥 CS 자체를 그냥 수학과 무관하게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질적인 이제 질문은 내가 이제 수학과 실제로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득을 구체적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냐. 에 대해서 정보를 항상 어떻게 이득을 취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한 어떤 파이썬 코드를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 노트는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적당히 만든 거고요. 적당히 보이는 거.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룰을 보면 지금 어떤 팩토리얼에 대한 어떤 그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정의하고 그리고 조건 그냥 걸었고요. 그냥 포멀한 그냥 되게 캐주얼한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붕괴하는 거 했고 그리고 뭐 이거 걸었고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 집어넣으면 이것들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캐주얼한 그냥 코드예요. 뭘로 짜든지 간에. 뭐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는 관점은 수학과 아무 상관이 없게 그냥 보시는 그냥 일반적인 코드일 거예요. 그냥 이렇구나. 이죠. 다 동의하시죠? 일반적인 CS 코드입니다. 단순히.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표현하는 것 또한 아주 일반적이에요. 역시 수학과 무관. 동의하시죠? 그냥 코드를 짜요. 그러면 그 코드를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플로우 흐름이 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순서도 같은 거는 그냥 뭐 그렇지 라는 느낌이죠. 그죠? 파악하고 싶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수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는 어떤 코드를 그 언어에 맞춰서 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순서들을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관점을 택할 거냐면, 관점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적어도 저 지금 저 Category Theory for Programmers 저 책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범주론적인 어떤 용어들이 친숙해는 질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뭐 어떤 카테고리라는 말이 있고 펑터라는 말이 있고 무슨 뭐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 또 온갖 들어가는 약간의 그런 근데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정의들은 이미 있으니까 그 정의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그렇죠? 그걸 그렇게 본다라고 이점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괜찮죠?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된 관점에서는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 이거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관점에 대한 건 오늘 얘기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것들은 너무 깊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은 오늘 일절 안 할 것이고, 가령 어떤 이런 지수 객체, 어떤 익스포넨셜 오브젝트에 대한 거가 함수인데, 사실 ASB로 가는 함수인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오브젝트로 간주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조건 분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코프로덕트라는 것으로, 혹은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n튜플로 갈라지는 것은 그 카테고리의 용어로는 프로덕트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재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건 픽스드 포인트 펑터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IO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냥 이거를 어떤 특정 맥락에서의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 오늘 이걸 다 이해하자 이 말은 아니고 오늘은 좀 크게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범주론적인 어떤 용어들이 친숙해지면
적어도 지금 이 15줄의 코드를 읽었을 때, 아, 이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건 분개하는 거는 코 프로덕트고, 여기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엔투플 처리하는 것들은 무슨 뭐 프로덕트고,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범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점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죠. 혹시 여기까지가 동의가 혹시 되시죠? 적어도 그 작업을 저희가 저 레퍼런스 보면서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여기까지도 오케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은, 그럼 이제 이것들이, 그런 오브젝트들이 정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범주론적인 정의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어떤 특정 오브젝트들을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타입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무슨 카테고리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것들을 각각의 클래스들 맞게 다뤄놨을 것이고요. 그건 그러려니 치죠. 나중에 익숙해질 테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그것도 그러려니 칠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지만. 그리고 이제 모나드. 이제 함정 프로그래밍 어떤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나드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클래스3 카테고리라는 말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뭔 소리야 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냥 뭐 그런 단어들도 나온다 치죠. 그것도 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정합 레벨에서 맞추는 것도 그렇다 치자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점에서, 그 저희가 이제 그 해석학개론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 라인 바이 라인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그러면 첫 번째 줄 이거 뭐야? 오브젝트 이거고 몰피즘 이거야. 나중에 카테고리 용어들이 익숙해졌을 때. 그래서 각각의 줄마다 그것들을 각 잡고 다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줄은 이거고 저 줄은 저거고 요 줄은 요거고, 그것들을 내가 이제 한번 어떤 코드에 관심 있어가지고 각 잡고 다 맞춘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럴듯하죠? 당연히 이제 논리적인 정확도를 그때는 다 따지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맞췄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들의 어떤 정의들까지 다 알았다고 치자고요. 아직 이성까지는 아직 이성까지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코드가 있는 거를 이상한 언어 수학적으로 하나 끌고 들어와서 그냥 그걸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외계어를 하나 도입을 했을 뿐이죠. 혹시 여기까지 정서가 동의가 되시나요? 이 외계어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네이버드에서 이제 같이 코드 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언어 얘기하면 분명히 없고, 그 10분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쩌라고 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봐서 어쩌라는 거냐. 나는 그냥 이 팩토리얼에 대한 코드 짜려면 그냥 이건데, 그냥 짰는데, 내가 왜 그딴 식으로 지금 이거 프로덕트니 코프로덕트니 모노하드니 이런 말도 내가 왜 굳이 왜 듣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도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당연히 설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왜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보는 게 정보량상 요긴하냐라는 지점이 설득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봄으로써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를 코드 짜고 순서도를 보는 입장에서 얻지 못하는 이점이 무엇이냐 라는 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강력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설득해야 되는 지점은 그러해요. 다 그냥 조용히 듣고 계셔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수학적 인정에 대해서 규정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일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가 어떤 지점이냐면, 이런 카테고리컬한 용어들은 다 그러려니 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는 순서도를 생각할 때, 그냥 나이브한 어떤 그냥 순서도를 생각하는 그 관점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기본적으로 택하냐면, 이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범주론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다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범주론적으로 이 순서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가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느냐.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포멀 베리피케이션 이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논문상에서 어떤 것들을 보실 적이 있으실 거냐면,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은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가 있다, 이런 이상한 말들이 논문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이 지금 순서도인 거는 도대체 뭔 상관이란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수학 무거운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정보량상 어떤 게 이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을 일단 두 단계로만 다시 구분합니다. 그 수학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야 되는 코드를 구현했다고 가정합시다. 괜찮죠? 일단은 그거는 일단 굉장히 로버스트한 센스에서 일단은 코드 자체를 구현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동작을 하는 걸 가지고 순서도까지 짰다고 치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짠 이 순서도를
범주론적인 용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아, 이거는 코프로덕트야, 이거는 프로덕트야, 이건 픽스드 포인트 펑터야. 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말장난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어쩌라고 해요. 알아들었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수학적인 얘기들을 아마 이런 얘기들은 그 책이나 논문에서는 아마 보기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수학적으로 보는 게 어떤 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코멘트들 없으신가요? 그, 그냥 간단한 질문 일단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DAG라고 하는 게, 정의 안 할 어,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컴퓨터 공학 사이드에서 오토마타랑 거의 동일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셔도 돼요. 그쵸. 네. 정의를 안 그리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저 정의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 예, 그래서 저게 맨 마지막 20장에 보시면 저 표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그런 센스에서 저 말들을 나중에 다 구분해야 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음, 그냥 단순 외계어여서 그냥 지금 단순하게 네, 그렇게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사실 그러면 어느 레벨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프의 정의란 무엇이냐? 사실 이것부터 얘기를 좀 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마 이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범주론을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약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앞으로 스터디에서 어, 좀 실제로 그 범주론이 좀 뭐 프랙티컬하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실제로 지금 막 검증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결국에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스터디에서? 네. 실제로 안 쓸 거면 쓸모없죠. 음, 단순해요, 되게. 음. 여기서 실제로 쓴다는 건 공학 사이드 얘기입니다. 수학 사이드 얘기 아니고요. 그때 좀 자유롭게 논문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아, 자유롭게 가져오셔야 되는데 설명해드리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럼 이해를 그쵸. 못 할 테니까. 음, 그래서 레퍼런스만 고정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내용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칭의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렉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정의 얘기하는 순간 여기 계시면 다 도망가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레퍼런스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 대한 것들은 읽을만 하거든요. 저것들은 CS 친화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더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그런 공부의 기회들은 이 시간을 포함해서 수준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건너뛰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가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어떤 식으로 추상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 11페이지부터 적혀져 있는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큰 단위에서요. 큰 어떤 구조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는 말을 수긍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좀 생뚱맞을 거예요. 왜 지금 하필이면 왜 또 범주론이고 하필이면 또 뭔가 위상수학이고 뭐요? 약간 그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오늘은 이런 그 큰 그림들 얘기하는 게 기본적 목적이고 다음 주부터는 저 그 카테고리 세어블 프로그래머스 저 책 그냥 읽어 오신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기준하에서 저는 피드백들을 드리고 그냥 끝내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공유해주신 자료 중에 예전에 디스코드에 그 카테고리 시오리 폴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공유해주신 내용에 비슷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같지는 않던데.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공유해주신 그 책은 말로는 엄청 구구절절하게 잘 설명이 돼 있지만 그 결국 저게 뭐냐라는 정의는 어디도 사실은 하진 않았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계속 맴돌 것 같긴 해서 또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그 예전에 했을 때는 그래도 막 뭐 그 카테고리의 정의라던가 그런 거를 좀 익숙해지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정의를 그냥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전에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공유해 주셨던 다른 책, 그러니까 책이라고 해야 되나? 카테고리 시리 프로그래밍 여기는 엄청 그냥 정의의 연속이고 그냥 약간 그런 건데 사실 어, 레퍼런스는 좀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히려 기준을 삼는 거는 CS 친화적인 분들이 수학적 배경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지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네, 수학적 정의들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 어려움이 없거든요, 사실. 그냥 하면 돼요, 네, 시간에 같이. 근데 오히려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 그 읽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온 것인지에 대한 당위들을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 나은 양질의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 오히려 여기서 좀 제가 좀 문제를 삼는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약간 그런 그 정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니까요, 사실은.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요. 그죠? 그냥 모나드 정의 봐도 뭐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선들이 문제잖아요. 그 이게 그 어떻게 온 거냐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수학적인 대상들을 볼 때 그렇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커요. 그 결론 자체만 놓고 보면 모든 게 만족이 되는 추상적인 명제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미적분학에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적어도 배경 지식으로 전제하지 않을 것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쪽 위상수학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이것들을 시키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처음부터 단어가 좀 무거워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코모로지랑 호몰로지라는 단어부터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2차원 구랑 2차원 토로스를 구분하고 싶거든요. 토러스 이 도너츠 이거 그리고 2차원 구 이거 그리고 보통 이제 그냥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는 쥐너스 1 구멍 1개 구멍 0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일러 지표라는 값을 봐야 돼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그 값이 2 빼기 2 곱하기 쥐너스로 적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는 방법이 미적분학의 입장에서는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 공간 전체에서 면적분을 해주게 되면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지표가 나와요. 이게 학부 미분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구에서 가우스 곡률이라는 함수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면적분을 수행해주면 이땐 쥐너스가 0이니까 값이 2파이로 나눠준 이제 이 적분값이 뭐가 나오냐? 2가 나와야 되고요. 토로스의 경우는 그 가우스 곡률을 적분해주게 되면 0이 언제나 나와요. 2 빼기 2G여가지고 G가 1일 때는 그냥 0이 되거든요. 이거를 적분을 실제로 수행을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이거는 그래 제가 이거 수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키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확인해봐라.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거 이면에 뭐가 있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파생되어지는 제너럴라이즈 스토크스 디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로부터 환원이 되는 거에서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서 봐야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관점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함수랑 원시함수의 관계에 대한 거기도 하지만 영역과 바운더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미분 형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매겨올 수는 있습니다. 미분 형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역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적분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래서 오일러 지표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 형식으로 보고 적분하는 것으로서도 미적분학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나 뭘로도 할 수가 있냐면 영역 자체에다가 포커싱을 해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원 구가 있으면 이 2차원 구를 심플렉스로서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을 다 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점들을 찍어가지고 삼각형들 거기다 쭉 찍어요. 그래서 삼각형들 쭉 연결해요. 메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쉬를 그냥 쭉 S2에서 메쉬들을 쭉 만들고 다 채우게요. 그리고 토러스에서도
그 삼각형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면 뭐를 거기서 재냐면 점의 개수들을 쭉 더하고 선의 개수들을 쭉 빼고 면의 개수들을 쭉 더해주면요. 그러면 정확하게 2009에서는 2가 나오고요. 오일러 지표가 나와요. 그리고 토로스에서는 언제나 0이 나와요. 뭐에 상관없이?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 방식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그 미분 형식의 적분을 그 영역으로 환원했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씹으리는 거는 이렇게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거 정말 되는 것들은 수준에서는 굉장히 오래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거 계산을 정말로 확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이 관찰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플렉스로 바꿔서 그래서 그 심플렉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조합론적인 것들을 재는 것으로써 위상적인 불변량을 재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가 미적분학에서 저희가 어떤 적분을 가지고 보았던 양을 조합론적으로 위상적인 구조들을 어떤 이제 그 바꾸지 않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그 방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볼 때 공간을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면체들을 보는 것으로 환원을 시킬 수가 있다. 적어도 위상적으로는 그게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위상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시리어스하게 공부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거 다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의미에서 배보다 배꼽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너무나 크고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다 굉장히 오래 걸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해를 한다고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아니에요. 다 만약에 필요하면 각 잡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으로서 인지를 하시고 아 그런 팩트가 있구나 정도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간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는 그 방식은 그 위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그 어떤 다면체들처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그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이제 그 커브를 생각하시면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그 볼이 있는데 볼 안쪽이 내부 원판이 채워져 있고 여기 지금 경계 쪽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고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시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고리, S1 고리만 있는 때가 있고, S1 고리 안쪽이 볼로 채워져 있는, 그 원판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혹시 납득하셨죠? 그러면 그 이 안이 꽉 채워져 있는, 원판이 채워져 있는 경우에 다면체로 표현하는 거랑 원판 안쪽이 없이 고리만 있는 거를 다면체로 채우는 거는 달라요. 대충 믿김직한가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가 달라지는 정도를 그 구체적으로 잴 수 있어요. 제가 혹시 말하는 게 너무 외계어인가요? 뭐, 그냥 나름대로 상상을 펼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그 S1 껍데기는 어쨌든 선으로 구성된 거니까, 그 심플렉스라고 하나? 그것도 어쨌든 어떤 선이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차 있는 어떤 S1 차 있는 그거는 어쨌든 면이니까 심플렉스도 뭐 뭔가 면이 되겠죠. 그럼 뭔가 두 개가 다른 거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지가 되는데 딱 그 정도예요. 예. 이게 조금 더 좀 구체적인 구체화해가지고, 그림을, 네, 말씀하세요. 사진을 보고 설명하시면 조금 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 아닌가요? 화면을 다 보여드릴 건 있는데, 그, 어쨌든 제가 좀 약간 직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고리에서 두 점을 찍고, 이 두 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그것과 원판이 채워져 있는 가운데서 두 점을 찍고 가는 거는 경로가 좀 차이가 있죠. 그 후자 쪽은 연속적으로 쭉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안쪽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쪽 안쪽에 패스들을 따라가지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리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에서 왔다 갔다가 불가능해요. 이 지금 패스랑 이 패스가 다른 패스가 되어져요. 이거를 위상수학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연속적으로 이 커브를 이 커브로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고리만 가지고는. 근데 원판 안쪽에 있으면 이 패스를 연속적으로 이걸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혹시 이거는 괜찮나요? 직관적으로? 이게 그러면 코드 입장에선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냐면 이제 다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코드 입장에선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각각의 에로들이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쭉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상수학의 관점을 도입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요.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이 길을 생각해 보시면 그 고리 위에서 이 두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나요? 고리 위에서 이렇게 두 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가는 패스가 존재하고 괜찮나요? 그리고 다르게 가는 패스가 존재하죠.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가나요? 위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위상적으로 그 찰흙 덩어리로서 이렇게 고리라고 보고 두 점을 찍었을 때 이런 패스도 존재하지만 이런 패스도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드에 대해서 이거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가 위상적으로 만약에 내부에 원판이 채워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루프랑 이 루프를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부가 안 채워져 있으면 이 루프랑 이 루프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 범죄론적인 용어들을 도입해가지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로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위상적으로 고리가 내부가 이게 원판이 채워져 있는 타입의 호모토피 타입인지랑 내부 원판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의 호모토피 타입인지에 따라서 이 루프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단순히 순서대로서 따라가는 그 관점과 이게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 대한 게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 거는 이 코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할지에 대한 관점들을 줄 것이다. 이게 호모토피 타입 디어리를 도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 이제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경로랑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때 이 내부 원판이 이 지금 내부 심플렉스를 채워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사실 그냥 등가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근데 여기가 안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는 에센셜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이어 디멘전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그 관계들에 따라 가지고 코드들을 어떻게 개량할지를 보는 관점을 취하는 게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를 가지고 코드를 본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순서도를 만들면 그게 실질적으로 뭐를 만드냐면 수학적인 정확한 워딩으로는 널브라는 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정말로 위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위상 공간은 이 공간을 참고로 위상 동형이에요. 위상 동형이 돼서 이 공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순서도가 이런 타입의 위상 공간이냐, 이런 타입의 위상 공간이냐에 따라서 코드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사이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게 호모토피 타입 디어리예요. 그래서 그 요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실제로 만드는 작업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만드는 것은 그 여기서 제가 어딘가 적어놨을 텐데 자, 다 이거 지금 이 조건 분기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다 해놨고요. 최종 계산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동일한 걸로 병합이 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다 적어놨는데 그 제가 저 어디 적어놓은 걸 지금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다. 그 이게 그 이렇게 되어져요. 코드를 짜요. 자 이제 다시 CS 얘기를 합시다. 코드를 짭니다. 코드를 가지고 순서도를 짜요. 여기까지는 그냥 CS 얘기. 근데 이 코드를 짠서 순서도를 맞는 거를 범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범주론적으로 본 대상 이 C는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 방금 말한 그 위상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위상 공간의 타입에 따라서 실제로 코드 퍼포먼스가 수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를 거라는 관점에서 코드를 다시 개선하거나 코드의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내부가 채워져 있는 코드였으면 이 두 루트를 이게 어떤 그 분기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게 채워져 있었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지고 하는 수학을 보통 그 이제 CS 분야를 저는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하는 거예요. 범주론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랑 몰피즘을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가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 심플리셜 셋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심플리셜 셋이라는 대상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다시 위상 공간을 방금 제가 근데 이 위상 공간 어떻게 컨스트럭션 이런 건 다 비자만 얘기해요. 그 다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면 그 위상 공간들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코드 퍼포먼스가 달라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인풋은 코드이고 최종 아웃풋은 뭐냐면 그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선 이 코드가 갖고 있는 호모토피 타입 혹은 위상 공간의 어떤 특정 타입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어떤 그 점과 화살표의 관계를 더 이제 확장해 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야 돼서 이게 한 개로 돼 있을 때가 이게 원 심플렉스고 두 개일 때가 투 심플렉스고 세 개일 때를 쭉쭉쭉 올라가면서 부르는 게 뭐 인피니트까지 올라갈 때 이것들을 인피니트 그룹보이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시 토폴로지를 기본적으로 어떤 봐서 거기서부터 스트럭처로부터 다시 이 코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카테고리 티어리 for 프로그래머 저 책을 이제 보게 되면 뭐를 얻게 되는 거냐면 저 코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범주론적으로 용어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범주론적인 용어들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만드는 건 뭐예요? 위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상 공간의 결국에는 그러니까 심플리셜 셋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이제 심플렉스라고 말하면 사실 틀린 말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만드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제 코드 레벨에서 반영을 하되 이 심플리셔 셋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나온 거는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해서 미분 형식을 가지고 적분했던 거를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한 거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추상화의 선에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뭐 어떤 이제 심플리셔 셋의 이제 어떤 호몰로지를 보면 사실 이제 심플리셔 이제 그 호몰로지랑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수적 위상수학 어떤 그런 배경들이 사실 그 안에는 녹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코드에 대해서 카테고리 랭귀지로 보게 되면 심플리셔 셋을 만들게 되고 이 심플리셔 셋을 결과적으로는 프리시프로 볼 수가 있게 되고 혹은 토포스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토포스로 보는 그 관점에서 지금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호모토피 타입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코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보는 관점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사실 요 레벨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배우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단순히 갈라야 된다라는 게 아닌 것들이 지난 이제 몇 십 년 동안 위상 수학자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 놓은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사실은 그 안에서 더 봐야 되는 수학적인 정보량들이 더 있고 그 정보량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CS 쪽에서도 퍼포먼스상 개선을 꾀할 수가 있다. 라는 그 이 라인이 기본적으로 이 범주론을 CS랑 접목을 하는 라인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범주론적인 용어들을 하스켈적으로 쓴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코드가 만들어내는 위상 공간 타입을 가지고 도로 코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범주론적인 용어가 필요한 거는 위상수학적 구조를 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나 이제 구체적인 코드가 있겠고요. 그 각 챕터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코드들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서는 이거는 범주론적으로 용어가 이거고 이거고 이거야. 이것들에 대해서 정함을 맞추는 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는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는 것들은 이 진한한 어떤 추상화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적인 추상화에 대한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 책을 이제 범주론적인 용어들로 읽어 나가는 가운데 내가 이런 추상화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것이죠. 수준에서 이런 공부들은 다 지금 열려 있는 기회들이니까요. 하지만 찍먹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어떤 작업할 거냐면 이제 읽어오시면 범주론적으로 용어 이제 정한 맞추는 거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남으면 이거를 그 심플리절 셋으로서 적어도 어떻게 환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조금 하고 그냥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적어도 레코드로는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선에서 어떤 것들 분쇄하고 싶으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로 보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아마 이제 대부분 한 주 안에 해결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하면 재미를 좀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욕심은 어떤 쪽으로 내시면 괜찮냐면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논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논문들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에 지금 한국에 없는 전문가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학 사이드에 쓴 논문들에 대해서 이게 수학적으로 전달이 되면 그냥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고 논문을 쓰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표정들을 너무 무겁게 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일단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대로 한 번 더 이제 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범주로는 그냥 언어고 이제 그것만 사용해서는 뭐 저희가 사실 이득될 건 없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모토픽 타입 시오리를 이제 좀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코드 상에서 뭐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뭐 좀 아, 약간 프랙티컬하게 의미가 있는 걸로 이해는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디스크랑 S1이랑 그 차이가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보면 공간으로 보는 건데 그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면서 사실 막연하긴 해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호모토피 타입 시오리 그러니까 이런 위상적인 그런 수학적인 언어를 좀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라인인지 그게 좀 걱정은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코드랑 비교를 해서 이제 좀 얻을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네,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쪽 수학들은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인데 이제 경험들을 필요로 이제 하는 상황인지라, 그 이 시간에 그러면 그 저 이제 카테고리 티어리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해서 그 레퍼런스들을 읽어가면 적어도 이제 그 어떤 코드가 있고 그 코드들에 대해서 범주론적인 용어들로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 및 범주론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어떤 이거 정의들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은 이 시간에 한 시간 안쪽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그것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되는 작업 같거든요. 단순히. 그 구체적인 예시들 가운데 단순히 정합 비교해 가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코드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프롭 타입을 쓴 것이고, 이 부분은 코 프롭 타입을 쓴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특정 타입의 펑터를 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주론적인 용어들로 셋업이 되면 여기 있는 홈토피 타입, 그 홈토피 티어리스트한테 던지면 돼요. 이거 널브로 바꿔서 이거 홈토피 타입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가 그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 이제 그 위상 수학자 입장에서도 이것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확보하는 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이드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적으로 영감을 주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타입이 실제로 다를 때 홈토피 타입이 실제로 다를 때 코드 퍼포먼스가 구체적으로 다른 거에서 그건 오히려 굉장히 이제 그런 프랙티컬한 사이드에서 이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해 보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증해 나가면서 수학적으로 이것들을 언어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들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라인들이면 그것들은 오케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어떤 사실 이제 전제하는 것들은 채널에 있는 해석 대수 위상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추상화들을 전제하고 설명을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그 언어 작업들을 필요로 느끼시는 것들은 좀 그런 작업들은 좀 따로 하셔야 돼요. 어떤 좀 오히려 길게 보시고 그것들은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범주론적인 용어들이 셋업이 되면 그걸 가지고 홈트 타입으로 이제 그 아웃풋을 내는 것들은 전문가를 제가 작년부터 이걸 할 생각으로 초빙을 해놨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을 코멘트 있으면 듣고. 네, 말씀하시죠. 그 코드마다 뭔가 이런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를 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달라지면 코드 자체의 퍼포먼스도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령 어떤 단순히 이제 분기를 한 코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분기 내부를 근데 조금만 더 맥락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왜 하필이면 수학 중에서도 위상 수학이 들어온다는 말이냐라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는 그럼에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드린 거는 이 심플렉스 자체를 이렇게 생긴 거를 그 위상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서클이라고 생각하는 거 위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괜찮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펴서 생각을 하고 그거 안쪽을 내부를 그 이제 그 채우고 아니고에 따라 가지고 뭔가 어쨌든 위상적인 구조는 다르다. 이거는 그 직관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네. 선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해석학과 대수학과 다른 위상수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아주 심플한 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부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심플한 상황인데 실제로 저 지금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을 때 카테고리로부터 수학적인 정의를 따라서 심플리시 셋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붙는다고 하는 그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에서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냐면 심플리시 셋의 정의를 제가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잠깐만요. 제가 이 정의를 제 노트에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뻥터로 정의했어요. 별로 아, 도움되지 아, 않는 정의이긴 그냥 한데. 그렇게 해놨구나. 그 오히려 그거를 보시면 괜찮아요. 여기서 보통은 이 지금 이 붙는 관계를 그 이제 바운더리 쪽에서 붙는 관계를 이제 페이스맵이라고 보통은 부르거든요. 근데 페이스맵 말고 뭐가 있냐면 이놈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관계식을 더 만족해야 되는 파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 지랄 났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보시면.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비장한 이펙트들이 동작을 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진다고 해도 그 코드들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드 레벨에서 그 아주 심플하게 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랑 똑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그게 아닌 경우에 따라 가지고 코드 퍼포먼스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가지고 도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아시다시피 CS는 이제 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오히려 개발자 사이드나 연구자 사이드로 갈 때 있어서 수학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저는 사실 굉장히 비전이 있는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호모토피 시어리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 구체화들을 가지고 이 수학들을 접근하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상들이 따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양쪽을 다 굉장히 잘하는 유니온으로 잘한다는 센스로서 얘기하는 것이긴 해요. 인터섹션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혹시 또 다른? 한 이야기인데 노트 써주신 건 사실 앞쪽에 파이썬 코드 이후에 뭐 조금 설명한 거 말고는 사실 하나도 모르겠는데 특히 아, 그러시군요. 뒤에 수학 나오는 거는 이상수학 나오는 건 사실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뭐 몰라도 된다고 지금은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노트들의 큰 줄거리만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그거가 아니라, 네, 이거 오케이실 거고, 이것도 오케이실 거고, 이 정의들은 나중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나중에 저는 이런 거 정의 그 수학적으로 말하고 넘어갈 생각이 없거든요. 나중에 하나씩 맞출 때는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요. 이렇게 맞출 생각이에요.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것들이 뭔지를 다 하나하나 얘기할 거고요. 셋 디어리티컬하게 다들 아시는 정의.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그 유니버설 프로퍼티라는 말로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하시는 커널이나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어떤 정의들을 가지고 이 친숙한 대상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그 구조들을 버려야 되니까 벡터 스페이스나 이런 말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유니버스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 정의들을 하나하나 만들 거예요. 그 작업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게 뭐 이거 코프로덕트 제가 아까 뭐 디스조인트 유니언 이런 식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갔지만 이거는 숙달이 되면 그래도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 정의들은 다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하나하나 그것들은 그러려니 칠게요. 그래서 그 범주론적인 용어들을 하나씩 셋업하는 것들은 매주 천천히 하겠고요. 굉장히 오히려 그것들은 그러려니 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범주론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것도 여기까지도 다 오케이라고 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다 들어왔고, 제가 여기서부터 더 설명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아시는 걸 거예요. 토폴로지 스페이스의 정의. 그렇죠? 이제 위상간의 그냥 아시는 이제 정의는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CS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배우는 그냥 어떤 그 그래프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처럼 보이는
근데 저기서 위상수학이 더 파고드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벌텍스랑 엣지의 모임으로써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보아서는 재미를 볼 수가 없다. 그거 재미를 그 구체적으로 보는 그 구조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위상수학적인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서 심플리셔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상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오히려 명료해 보이지만 그렇게 당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이 대상들을 이제 규정하는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어떤 다시 범주론적인 어떤 얘기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정의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저 지금 이제 심플리셜 셋들을 가지고 이거 다 사실 뭐 델타 컴플렉스 이런 것들 다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다 지금 대충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심플리셜 셋으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보편적으로 할 거고요. 이 시간에.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뭘 얻게 되냐면 심플리절 셋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걸로부터 뭘 얻게 되냐면 지오메트릭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뭘 얻게 되냐면 위상 공간을 도로 얻게 돼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널브 기호로 아마 써놨을 때 여기 요건데 지금 이제 이게 위상 공간을 얻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 관계들을 다시 이제 붙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코드를 범주로 바꿔서 그러니까 오브젝트랑 몰피즘들이 쭉 있다. 뭐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적절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것들을 만들면 그게 이제 심플리셔 셋을 만들어내서 그걸로부터 뭐를 만들 수가 있냐 다시 위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져서 그 위상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그 위상 공간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그 수학적 선지식을 활용해서 다시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피드백을 환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더 파고들게 되는 점은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만들어내는 심플리셔 셋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당연한 말이 아니다. 이 정의들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서 비로소 어떤 위상수학적인 어떤 깊은 얘기들이 사실 그 안에 숨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그냥 어떤 렉처로서 다 정의 어떤 이제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고 오히려 이제 그 구체적인 코드들마다 이것들을 범주론적으로 환원들을 계속 저희는 이 시간에 같이 하면서 그것들 가운데 어떤 뜻들이 있단 말이냐 그것들은 길게 알아가는 쪽으로 저 지금 레퍼런스를 그냥 챕터들을 쭉 읽어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가 제 현재 판단이고 근데 이 추상화가 충분히 모티베이션이 되시는 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길게 보시고 그 추상화에 대한 작업들은 하시는 게 맞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드가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카테고리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범주론적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범주론적으로 언어가 잡히게 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단순히 모나드랑 관련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가는 건 거기서 위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득을 취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면 되고요. 저 그냥 궁금한 건데요.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가 지금 이 컴퓨터 공학 사이드 말고 다른 데서도 좀 많이 쓰이나요? 전문가 말씀 좀 들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호모토피 시오리 만나서 타입 시오리가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자로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디스코드에 올라온 양자 컴퓨팅 서버에 올라온 거 보면 양자 컴퓨팅도 이렇게 짜려고 아예 포닥 공고로 아예 올라와 있고요.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짜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이브한 선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 양자 하드웨어 같은 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큐비트들의 양자 하드웨어에서 움직임이 그냥 상온에서만 해도 그냥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디폴트 세팅인데 그냥 초기화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못 해요. 그러면 이 지금 홈토피 타입 티어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럼 실제로 바뀌는 거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분기가 실제로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 게 분기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내부 원판을 채우는 거예요. 내부 원판을 채워서 연속적으로 바꿔서 똑같다. 그 컨디션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도로 양자 회로나 이런 것을 설계 안에 써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전 회로냐 양자 회로냐는 오히려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요지는
분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등가가 되도록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맞추겠느냐라는 관점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주론적인 언어가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좀 그 지금 레코드로 좀 남긴 거, 전 나중에 이게 굉장히 대세가 될 거라고 솔직하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 지식 없이는 사실 이제 이미 그 이제 AI한테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CS 쪽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쪽 공부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시기를 제 솔직하게는 매우 매우 권해드려요. 지금 이 공부들을 그 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한 번만 더 정보량만 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대한민국에는요, 그 조명신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홈토피 티어리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대세가 될 거를 믿고 작년부터 수준에 그 초빙을 해놨어요. 이거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떠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에만 관심 있는 조용희 박사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했을 때도 저는 꿋꿋하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제 그 귀한 분을 지금 모셔놨고요. 한국에 지금 호모토피 티어리를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한국 특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중요한 데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준에서 이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은 CS랑 수학이 굉장히 헤비한데 CS 쪽으로 분명히 정보를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방향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CS 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랑 결합되는 방향들을 시리어스하게 하시길 권해요. 근데 이쪽을 하실 거면 그런 구체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쪽에서 하려는 것들은 그냥 언어 작업하고 제가 오히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하실 일 더 있으시면 그냥 감상 정도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준에 조인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범주론적 프로그램이 작년에 몇 개 레코드된 걸 보고 조인하신 분들이 사실 꽤 되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학원 공부들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 스터디에 조인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그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제가 솔직한 말씀들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그분들은 이미 수준에서 이 추상화에 대한 공부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추상화에서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왜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거에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외계어 나열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그냥 슬로건으로서 FTC가 있고 FTC로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서야 된다. 어떤 원베리어블 FTC가 있고 거기서부터 쭉쭉쭉 어떻게 나와서 심플리션 셋이 되는 것까지 그것들을 다 한번 연결을 한번 계산의 관점에서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버려야 이 정의들이 외계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적인 거나 위상적인 게 특화되는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 라인들에 대한 추상화들을 각 잡고 애쓰시라. 그럼 나중에 이 언어들 작업하는 거는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진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초적인 의미, 여기서 기초적인 거는 기대수선을 기초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초적인 의미에서 수학적인 작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FTC 맥락에서 해석학과 대수학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맥락들을 추상화로서 훈련들을 한 다음에 보는 게 저는 위상수학이 맞다고 솔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상수학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추상화의 층위가 너무나 발달해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셋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라는 것들을 이제 와닿는 어떤 그런 수면도에 어떤 오히려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작업들을 하시더라도 이게 오히려 요긴할 수 있겠다라는 걸 굉장히 롱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학적인 추상화에 대한 훈련들을 제대로 해나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권해드려요. 자, 혹시 하실 얘기들 더 있으시면 듣고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드렸고요. 레퍼런스 권할 것들 있으시면 권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디스코드에서 충분히 반영을 할게요. CS 쪽에서 오히려 읽기 편한 걸 원합니다. 정의 정확한 것보다 오히려 읽기 편한 걸 원해요. 정의 정확하게 하는 건 범주론적인 저희 가치에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맞추는 거는 아마 제가 매주 정의 하나 하고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냥 카테고리 정의가 왜 이거냐 이런 것부터요. 정말로 와닿아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이제 외우는 그 정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 우리 굉장히 천천히 할 거고요. 오히려 근데 어떤 이면에 있는 추상화들 이면에 있는 구체화들을 보는 그런 것들은 따로 어떤 훈련들은 필요하다. 자, 일단은 오늘 그럼 레코딩 여기서.